놀라움은 밝혀 한국, 금세기 세계 최대 전투기 개발 사업 펼친다.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에 성공한 한국이 KF-X로 명명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이 생각하는 KF-X 전투기의 성능은 최근 UAE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F-16인 F-16EF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유럽 파이터 타이푼의 중간 정도가 될 듯하다. F-22와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F-15다. 다음이 유럽 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고 그 뒤가 F-16과 F-18, 이어 그리펜이 꼽힌다. 그런데 고등훈련기 제작 경험만 가진 한국이 두 단계를 건너뛰어 중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 한국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 개발로 기울어진 것은 공군의 강력한 도입 요구 때문이다. 공군은 2020년쯤 현재 전체 전투기 수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F-4와 F-5가 수명이 다해 도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후속기로 중형 성능을 가진 KF-X 도입을 희망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도 KF-X 개발에 적극 찬성했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에 대립각을 세워온 것은 T-50을 양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었다. 한국항공은 중형 전투기인 KF-X 개발에는 6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T-50을 개조, 개량한 소형 전투기 F-50을 개발하는 데는 2조 원 이하가 소요된다. 그러니 F-50으로 도태하는 소형 전투기 F-5를 대체하고 후진국에 수출도 하자. 한국이 만드는 중형 전투기는 아직 사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라며 반대해왔다. 가격 경쟁력 높은 KF-X.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는데 2007년 KDI는 KF-X 개발에 공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조에서 11조 원이 들어가고 KF-X 개발이 불러올 파급 효과도 미미하다며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KF-X 사업은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굴하지 않고 계속 KF-X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또 공군이 국방개혁 2020에 10여 년 후 도태하는 F와 F-4를 이으려면 KF-X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KF-X 논쟁이 재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에 KF-X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이 연구소는 5조 원 정도면 중형 프리미엄급의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항공도 전투기 개발은 수요자인 공군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가격으로 5조 원 정도면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반대 세력이 사라져 순식간에 KF-X 사업 재개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졌다. 전투기의 크기와 성능은 엔진에 의해 결정된다. 엔진이 크면 전투기도 커져 많은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엔진 파워가 약하면 소형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최신형 F-16인 F-16EF의 최대 이륙 중량은
46,000여 파운드이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52,000여 파운드인데 현재 거론되는 KF-X의 예상 최대 이륙 중량은 5만 파운드 안팎이다. 문제는 이러한 힘을 내는 쌍발 엔진이 없다는 점. 그런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을 제작하는 유로제트사가 이러한 엔진을 개발해주겠다고 나섰다. EJ200 엔진을 약간 축소해 KF-X용 엔진을 제작해주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KF-X의 외양과 장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하나 크기만 약간 작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두 기종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데 불리한 것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개발한 KF-X다.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놀랍게도 KF-X 사업 찬성론자들은 이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260여 대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 현존 전투기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F-16이다. 때문에 F-16은 방위담회를 할 수 있어 최신형인 F-16EF의 대당 가격이 6천만 달러까지 내려와야 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최근에 개발됐기에 7,500만 달러 정도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데 전자기술이 발전했기에 항공전자 장비를 싸게 제작할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장점을 적시하며 KF-X의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가 된다고 주장한다. 공군 또한 중형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제작자는 무조건 이 가격에 맞춰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기에 KF-X는 2020년대 1,30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KF-X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단독으로 이러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T-50과 수리온 헬기처럼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 공동 개발해야 한다. 문제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에 중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넘겨주려는 기업이 있느냐는 것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제작을 책임진 이즈와 그리펜 전투기를 제작하는 스웨덴의 사브는 KF-X 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조용한 편이다. T-50 기술을 제공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F-16EF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KF-X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F-15K를 판매한 보잉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KF-X 사업은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기에 막상 이 사업이 시작되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도 뛰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4개 업체가 맞붙어 보잉의 F-15K가 승리한 FX 사업 규모가 4조 원 정도였다. 그런데 KF-X 사업에는 개발비 5조 원과는 별도로 생산비로 25조 원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므로 당분간은 세계 최대의 전투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형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소수다.
KFX가 개발되면 한국은 단박에 톱5의 항공 중진국이 될 수 있다. 어느 기업이 한국과 손잡고 값싸고 성능 좋은 KFX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가? 세계 항공업계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고등훈련기 사업 속보 이탄. 미국의 엔진 가격 인하로 순항하는 T-50. 한국, 금세기 세계 최대 전투기 개발 사업 펼친다. 주간동아 701호는 T-52 싱가포르의 고등훈련기 도입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T-50의 선전엔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항공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전체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엔진이다. 따라서 엔진 제작사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항공기 가격을 내릴 수 없다. T-50용 엔진은 미국 지사에서 납품하는데 지사는 미국 정부의 지침 때문인지 싱가포르를 위한 T-50에 들어갈 엔진 가격을 대폭 낮췄다. 아울러 T-50을 공동 개발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관련 부품과 기술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한국은 UAE 입찰 때와 달리 훨씬 싼 가격에 T-50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기업들이 T-50 가격 인하에 협조한 것은 조만간 열릴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한편 T-50을 배제하고 이탈리아의 M346 고등훈련기에 손을 들어준 UAE는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이탈리아와 다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싱가포르 시장은 미국, 이스라엘 시장과 더불어 군수 물자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미국의 협조로 T-50이 싱가포르에서 성공하면 UAE는 애초 결정을 깨고 T-50을 불러들여 다시 고등훈련기 기종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